비키니 수영복의 시초. 1960년대 서양에서는 혁신적인 수영복 패션이 나온다. 그 수영복의 충격이 비키니 섬의 수소폭탄 실험과도 맞먹는 정도라 해서 비키니라 명명했다. 그런데 비키니의 원조는 사실 2000년 전 로마인들이다. 딱히 놀라운 기술이나 혁신이라 할 수는 없지만 20세기 개방적 문화의 아이콘처럼 느껴졌던 여성들의 비키니 수영복 패션이 이미 이때부터 존재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관념의 지배를 받던 중세 시대와는 달리 당시가 얼마나 인간 중심적인 개방적 시대였는지 짐작해 볼 수 있는 부분이다. 로마 시대의 신발. 로마 시대는 일상의 사소한 생활용품마저도 뛰어난 기술적 수준을 보여주고 있어 보는 사람들을 놀랍게 할 때가 많다. 대표적인 예로 신발을 들 수 있다. 당시 신발 중에는 미끄럼 방지책으로 징이 박혀있는 신발이 있다. 징이 박힌 게 무슨 대수인가 하겠지만 최근세까지 신발이라고 하면 발을 보호하는 단순 용도에 머물렀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본원적 기능을 뛰어넘어 기능성까지 생각한 당시의 수준을 알 법하다. 즉 이용자의 편의를 어느 정도까지 생각하며 물건을 제작했는지, 이를 실현시켜줄 수 있는 응용 기술력이 어느 수준에 도달했는지 단적으로 느끼게 해주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여기에 당시 신발은 미적으로도 상당히 수려하고 정교했다. 기능적 외관적 수준으로 볼 때 오늘날 기준으로 봐도 거의 이물감이 없을 정도다. 선거제도. 폼페이 유적에서 발굴된 당시 선거 포스터다. 건물 벽면에 6명의 후보자들 이름이 적혀있다. 비록 금권 선거로 얼룩지긴 했지만 당대 공화정의 수준을 실감할 수 있는 부분이다. 참고로 로마 시대는 지방 정치인들 뿐만 아니라 황제도 대중적 지지만 있으면 즉위할 수도 있는 자리이기도 했다. 때문에 하층민 출신이 황제가 되거나 곤란한 시기에는 심지어 경매를 통해 돈이 가장 많은 사람이 황제가 되기도 했다. 물론 근위대들이 황제를 추구하는 개판 같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다. 근위대는 당연히 돈을 더 많이 주는 자를 황제로 추대했다. 물론 로마 제국은 인구의 40%가 노예로 이루어진 노예제 국가였지만 화폐. 오늘날 동전에 익숙한 현대인들이라면 당시 로마의 주화는 전혀 낯설지 않을 수 있다. 인물의 얼굴을 동전에 새겨 넣은 방식은 바로 고대 로마의 유산이기 때문이다. 다만 로마의 화폐는 고대 그리스인들의 방식을 따라한 것이다. 하지만 동물이나 문양을 새겨 넣던 기존의 양식에서 벗어나 2500년 전부터 금화와 은하에 인물의 얼굴을 새겨놓기 시작했고, 이것이 표준적인 양식으로 정착되어 중세를 거쳐 오늘날에 이르게 된 것이다. 의료도구. 로마 시대의 발명품 중 하나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당시의 의료도구이다. 어느 정도인가 하면 오늘날 외과 수술용 도구와 견주어 보아도 형태나 기능면에서 크게 차이가 없을 정도다. 의학의 전문성도 상당해서 약사, 내과의, 외과의, 마취 전문의들로 구분되어 있었는데, 이중 외과술과 마취술은 상당한 수준의 발전을 보이던 분야로 특히 지혈과 봉합술이 발달해 전쟁에서 부상을 입은 군인들의 생존율을 높이는 데 혁혁한 공헌을 했다. 또 백내장 수술, 심지어 원시적인 뇌수술과 정맥류 제거수술 같은 난이도 높은 수술도 행해지고 있었다. 마취제로는 아편과 사리풀을 주로 이용했는데 오늘날의 노보카인이라는 국소 마취제의 원류라 볼 수 있다.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 또한 행해지고 있었는데 젊어 보이기 위해 밑으로 처진 눈꺼풀 조직을 잘라내고 세밀하게 꿰맨 수술이 당시에 크게 유행하고 있었다. 일종의 안검하수 수술이다. 다만 의술의 발달에도 불구하고 로마인들의 평균 수명은 그리 길지 않았는데 영유아 사망을 포함한 평균 수명은
21세에 불과했고 영유아 사망을 제외하더라도 40세 중반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아직 병리학의 개념이 없어 보건과 위생 수준이 취약했기 때문이다. 재미있는 건 당시 군인들의 대우가 좋았던 탓에 영양 섭취가 양호했던 남자들의 경우 여자들보다 평균 수명이 더 길었다는 점이다. 물론 평화시대의 이야기다. 자연적으로는 여성이 더 길다.